안녕하세요, 여러분. HSK 현정쌤입니다. 자, HSK 필수 다이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죠? 자, 오늘 우리 보실 단어는 어떤 것들이냐면요. 이제 HSK 5급 필수 다이어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5급이 사실 필수 어휘가 2,500자인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2,500자에서도 순수 5급 단어만 추려내도 1,300개의 어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 5급만 1,300개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다이어들을 고르고 골라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막 100개씩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한 영상에 담았다간 한 1시간은 강의가 이게 영상이 찍히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좀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이렇게 쪼개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도 나는 한 번에 다 공부할 수 있어 하시면 쭉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하시면은 차근차근히 시험 전에만 우리가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5급 필수 다이어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동일품사 다이어를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동일품사 다이어도 좀 수가 많아서 제가 2번에 걸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동일품사, 품사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뜻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랑 한번 같이 첫 번째 단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단어는 우리 정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정시 하게 되면 일단 명사, 얘들 명사로 쓰이는데 의미는 두 가지가 있더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시험에 출제가 되더라. 근데 약간 영역별로 나오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 뜻으로 순서, 절차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순서, 절차라는 뜻으로서 쓰이는 거는 주로 보시면 독해나 쓰기에서 나와요. 독해나 쓰기 파트에서는 순서나 절차의 의미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뜻을 봤더니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프로그램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주로 듣기에서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으로서 많이 출제가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순서 절차가 뭐 듣기는 아예 안 나오고 뭐 프로그램이라는 뜻이 듣기나 뭐 독해나 쓰기에 아예 안 나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의미는 주로 이제 그러한 영역들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서 절차일 때는 주로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制作程序라는 게 있어요. 制作라고 하는 게 우리 뭐예요? 제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작 순서라고 해서 制作程序, 제작 순서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순서, 절차의 의미로 쓰게 되면 그 순서가, 절차가 복잡하다, 간단하다 이렇게 쓰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程序简单이라고 하거나 程序复杂이런 식으로 쓰였을 때는 주로 이제 절차 이런 의미로서 썼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고 쓸 때는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开发程序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开发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개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开发程序,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开发程序 주로 듣기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요. 꼭꼭 기억해 주시고 계속 소리내서 말하면서 익혀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단어로 가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더루입니다. 얘는 여러분 진짜 별표를 바바바바바바바바박 쳐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듣기, 독해, 쓰기 다 잘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뜻도 지금 보면 제가 세 가지를 써놨어요.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사전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구분을 해봤는데 일단 그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투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도루 해서 투자하다, 뭔가 던져 넣는다 이런 의미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루 쯔진 하게 되면 쯔진이 우리가 자금이잖아요. 자금을 투자하다. 더루 쯔진 자금을 투자하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입하다, 쏟아붓다, 뭐 또는 뭐 몰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입하다라고 나왔을 때는 얘는 우리가 듣기 또는 이제 독해에서 나왔었는데 도루感징 하게 되면 감정을 이입하다. 도로感징 감정을 이입하다. 그래서 뭐 이제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을 이입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도로感징 감정을 이입하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쏟아붓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다 넣는 거예요. 다 이입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석했을 때 약간 쏟아붓다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때는 좀 받자로 많이 나와요. 받자로 나와요. 把时间 시간을
投入到 땡땡땡상 하게 되면 어디 어디에다가 쏟아붓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把 精力 하게 되면 정력, 에너지, 우리 정신과 체력을 投入到 땡땡땡상이라고 해서 어디 어디다가 쏟아붓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표현은 듣기 좋게 쓰기 정말 단골. 얘는 형광펜 밑줄 쫙쫙쫙쫙 그어주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는 HSK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또는 어떤 그러한 에너지들을 어디다가 쏟아붓고 있어요? 공부하는 데 쏟아붓잖아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把时间投入到学习上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직장인분들은 공부도 공부지만 일하는데 또 이런 에너지를 되게 많이 쏟아 부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把精力投入到工作上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문장이거든요. 얘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별표할게요. 그죠?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저희가 독해 일부분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계시하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래서 아는 분은 맞추셨는데 모르는 분은 이거 답이 없는데? 뭐지? 어느 것을 고를까요? 찍어서 결국에는 이제 틀렸던 분들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投入使用이라고 해서 사용을 개시하다, 사용을 시작하다 이런 의미로서 쓰거든요. 정말 딱 빈칸 뒤에 독해 일부분 뭐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문장 채우기잖아요. 빈칸 뒤에 使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도루를 넣을 수 있었으면 정말 잘하신 거고요. 근데 이제 몰랐다 하게 되면 그래도 또 문맥으로 파악해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독해 일부분 제일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그냥 자주 쓰이는 표현들 자주 나오는 것들은 그냥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도루使用 사용을 개시하다 이것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灵活라는 게 있어요. 灵活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민첩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5급에서는 민첩하다라는 의미 말고도 또 다른 의미로서 해석이 되는 것들도 나오거든요. 이 灵活 역시 제가 좀 사전과는 살짝 다르게 여러분들 좀 쉽게 좀 나눠서 기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첫 번째 일단 민첩하다라고 기억하시는데 头脑灵活 이걸 먼저 하나 기억하세요. 头脑 하기 때문에 우리 두뇌잖아요. 두뇌가 민첩하다라는 건 뭐냐면 두뇌 회전이 빠른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런 의미로서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융통성이 있다라는 뜻으로서 쓰게 되거든요. 뭐 다르게 뭐 유연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주로는 사실 융통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灵活性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융통성 말 그대로 지금 두 번째 있는 거 보이시죠? 灵活性 이렇게 더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灵活运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运用하게 되면 뭐예요? 운용하다, 뭐 활용하다, 사용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灵活运用 하게 되면은 융통성 있게 좀 유연하게 운용하다 이런 의미로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응용을 해보자면 灵活使用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뭔가 융통성 있게 사용하다 이런 의미로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원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使用灵活가 나오면 사용이 원활하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번째에서 예를 들었잖아요. 灵活使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실 원활하다라는 거는 이제 뭔가 융통성 있게 이제 활용한다 이런 의미로서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하기에 쉽게 우리가 한국어로 썼을 때 뭔가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빼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使用灵活 하게 되면 사용이 원활하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취가 있어요. 시취 하게 되면 두 가지 뜻, 흡수하다는 뜻이 있고 받아들이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뜻을 다 기억해 두시기는 하는데 주로는 이렇게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로서 좀 더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좀 기억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흡수하는 거, 시취,营养 하게 되면 영양을 흡수하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얘들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2번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시취, 教训 하게 되면 교훈
교훈을 받아들이다 또는 시취经验 하게 되면 경험을 받아들이다가 되거든요. 얘들도 제가 따로 별표 칠게요. 자, 이 별표 쳤다라는 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시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해에서 좀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독해에서 가끔 뭐 쓰기에도 나오긴 하지만 주로는 독해에서 좀 많이 보이더라. 그러면은 반드시 이 따페, 이 호응 구조를 꼭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쭌뚜이라는 게 있어요. 쭌뚜이 같은 경우도 듣기 좋게 쓰기에 잘 나오는데 특히 쭌뚜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듣기나 또는 쓰기 일부분에서 문제로 제가 좀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두 가지예요. 사실 이것도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약간 나눠 놓은 거예요. 겨냥하다라는 뜻이 있고 초점을 맞추다는 뜻이 있어요. 사실 근데 겨냥하는 것도 조준하는 거고 초점을 맞추는 것도 조준하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나오는 게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나눠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뒤에 사람이 나올 거예요. 대상. 대상이 나오는데 주로 이 쩐뚜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나오는 경우로 많이 나와요. 듣기에서는. 그래서 쩐뚜이 칭少年 하게 되면 청소년을 겨냥하다 이렇게 또는 쩐뚜이 라오니엔 하면 노인을 겨냥하다라고 해서 듣기에 나오고 물론 독해에서 지문에서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초점을 맞추다라고 할 때는 쩐뚜이 뒤에 사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물건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예문을 보시게 되면 针对这一问题, 이 문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 다음에 주티에서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라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주제를 이제 어떤 겨냥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나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땡땡땡 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针对儿童的心理特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동들의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심리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 나오느냐 사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을 달리 해주시면 좀 더 우리들 매끄럽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자꾸 이 쩐뚜이 이 예문을 해석하는데 자꾸 뭔가 살짝 버벅임을 느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쩐뚜이 이거 팁이에요, 여러분. 문제 팁이에요. 독해 일부분에서도 확인하셔야 되고 쓰기 일부분에서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쩐뚜이는요. 얘 혼자 쓰이지 않아요. 얘는 항상 연동문으로 나올 거예요. 연동문으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다? 뒤에 또 다른 동작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동작들이 나올 거거든요. 즉, 지금 제가 뒤에 또 다른 동작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캐치하셨을 거예요. 쩐뚜이가 나오면 쩐뚜이는 주로 1번 동사로 쓰게 되고요. 1번 동사로 쓰게 되고요. 그 뒤에 두 번째 동작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쓰기 일부분은 우리가 문장별하는 거잖아요. 문장별할 때 쩐뚜이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거의 얘가 거의 주로는 1번 수로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특수한 구문이 아니고서는 얘가 1번 수로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동사를 넣어주시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뭐 针对青少年制作 하게 되면 청소년을 겨냥해서 제작하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 针对这一问题讨论一下 해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针对 나눠서 기억하시면서 뒤에 뭐가 오는지 기억해 주시고 얘는 무엇이 중요하다? 연동문으로서 쓰일 거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시험에 여러분들은 다이어뿐만 아니라 시험 포인트까지도 가져가시게 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抓진이 있어요. 抓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듣기랑 독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꽉 쥐다라는 뜻이 있고요. 서둘러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뒤에 어떤 품사가 나오는지 또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抓진 뒤에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를 꽉 쥐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로는 이렇게 抓진 기회라고 해서 기회를 꽉 쥐다 抓紧 시간, 시간을 꽉 쥐다. 자, 机会랑 시간이 나올 거거든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두 개니까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는데 抓紧 机会, 기회를 꽉 쥔다라는 거는 기회를 잡다라는 뜻으로 쓰게 돼요. 기회를 잡다, 抓紧 机会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시간을 꽉 쥐다. 이건 뭐지? 시간을 꽉 쥔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시간이라는 걸 쥘 수는 없지만 내 손에 꽉 쥐었어요. 꽉 쥐고 있다는 거는
함부로 헛되이 흘러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꽉 잡고 있는 거, 흘러가지 않게끔 어떻게 서둘러서 한다는 뜻이 있어요. 자, 신기하죠? 무슨 뜻이 있다? 抓紧 时间 하게 되면 서둘러 하다라는 뜻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실 거고, 그럼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서둘러 하다라고 쓰실 때는 어떻게 쓸 거냐면 抓紧 时间이 있을 수는 있지만 时间이 없을 수도 있어요. 抓紧 하고 나서 뒤에 동사가 나오더라. 抓진 하고 나서 뒤에 동사가 나오더라. 그러면 무엇이다? 얘는 서둘러서 동작을 하다는 뜻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抓진 时间 준비 考试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서둘러서 뭘 한다? 시험을 준비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조금 이제 좀 복잡해졌지만 이 정도 기억하실 수 있죠. 그죠? 抓진 동사이거나 抓진 时间 동사이게 되면 서둘러서 동사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5급이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이어 영상들보다는 약간 이제 난이도가 살짝 올라간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뭔가, 교묘하게 조금 더 외워줘야 되는 것들이 늘어남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것들만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꼭 기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 두 번째 5급 동일품사 다이어로도 저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再见.